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5년도 하반기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학술대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오늘 본 행사의 첫 순서는 대회사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민족종교의 미래와 인류 안녕을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단순히 과거 교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상생의 지혜를 끄집어내어 병들어가는 지구촌의 치유를 구체적인 처방전으로 제시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대립과 투쟁의 역사를 끝내고 상생과 평화의 새 문명을 여는 정신적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민족 종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입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촌 위기와 민족 종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와 그에 대한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지구촌 위기 현상과 민족 종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학술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자 원광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박광수 교수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족종교들이 20세기 초 이미 새 하늘 새 땅의 이상을 제시하면서 병든 사회를 치유할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모색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도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는 빈곤종식, 기아해결,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평화, 정의 실현 등 SDG에 포함된 의제들은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환경 보전, 인간 존엄과 평등, 세계 평화 번영은 물질적 목표인 동시에 도덕적 정신적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논의의 정신적 기반으로서 한국 민족종교의 공공성 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불교를 비롯한 한국 신종교는 일찍이 자연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가르쳐 왔습니다. 천도교의 시천주 사상은 만물 속에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산 선생의 생명 존중 사상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나무 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않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은 호생의 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족 종교가 제시하는 공공성의 비전은 자연을 생명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이웃을 하늘처럼 대하며 문명을 지배가 아닌 공존의 상생적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 SDGs가 요구하는 정신적 기반과도 깊은 상관성을 지닙니다. 특히 유럽 중심 군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탈서구적 대한 문명론의 모색이라는 현 시대적 과대 속에서 한국 민족종교의 개벽사상은 새로운 세계 시민적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공동의 병리를 치유하고 상생의 새로운 개벽을 열기 위해서는 동서양 사회의 통합적 조망과 실천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민족종교의 비전은 지구촌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해법의 중요한 지적 영적 자원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박광수 교수님께서 이제 좀 큰 틀에서 위기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거대 담론의 형식으로 발표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발표를 듣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신종교 기후운동 천도교 원불교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용강대학교의 허남진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AI 시대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사실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논리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생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구가에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닥친 문제가 바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가 변화할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 등장한 종교잖아요. 결국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내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우리도 바로 종교가 변화를 하는 기회로 바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논문 하나 썼는데요. 과연 종교가 이 기후 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단계를 대승진리는 바로 이제 토대를 구축한다, 이념을 구축하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천도교는 바로 기후 폭동이라는 선언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원불교는 실천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상에서 선언을 가야 하고, 선언에서 총체적인 실천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바로 기후운동에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상이 있어야지만 바로 뭔가 실천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천을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모든 것은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붕괴된 관계, 단절된 관계를 결국 우리의 사상을 통해서 다시금 연결시키는 작업이 저는 우리 민족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테크놀로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 그리고 부제가 데이터교 담론에 대한 종교학적 성찰 및 민족 종교의 비전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한신대학교의 신광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의 민족 종교는 근대 시기 격동기에서 그러한 격동의 시대를 돌파할 종교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한국 민족 종교 태동기의 시대적 콘텍스트가 세계화 국면과 전통 근대의 교대에 있었다면, 오늘날 민족 종교 진영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현실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테크놀로지 혁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혁명의 와중에 이른바 데이터교 담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종교 세계는 일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과 상황에서 근대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민족 종교 진영이 또 한 번 물음을 던지고 해답의 체계를 제시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민족 종교 진영은 테크놀로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이러한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의 체계를 제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국면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테크놀로지 혁명의 역사와 관련된 민족 종교의 새로운 덧붙여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 종교 각 전통에서도 스스로의 종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민족종교 진영 전체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1장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자들의 사용담을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누미노적 경험에 담겨진 함의를 종교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독법으로 기술의식에 대한 종교적 해석과 같은 작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족종교 경전에 대한 창조적 해석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민족종교 진영의 개벽 모티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면한 테크놀로지 혁명 현상을 기술적 수용의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기술 개벽의 관점에서 천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비평적 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주체로서의 사람과 사람만의 역량입니다. 이 지점에서 민족종교 진영이 지켜온 사람과 사람됨의 가치가 다시금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이따 종합토론 시간을 안내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종교 사상 안에 지구 위기에 대한 철학적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덕광수 교수님 발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남진 교수님 말씀 중에 잠재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역시 우리 안에 그것이 아직 껍질을 깨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 수 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잠재태라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신광철 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종교 사상이 창조적 해석을 이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종교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의 국면을 신광철 교수님 발표의 표현을 따르자면 현재의 국면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데에 우리 민족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으면 그 시기에 민족 종교가 탄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시기에 가장 문제가 뭔지를 가장 예리한 눈으로 불교의 시각이 아니고 기독교 시각이 아니고 유교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예민하게 포착했고 그것을 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 민족 종교라면 우리는 그냥 경전만 외우고 치송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당면한 현재의 국면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국면에 우리 스승님들이 남겨주신 진리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발표 세 분의 발표에 공통되게 담겨있는 이야기이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또 지정 토론자분들이 계시고 또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발표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 약정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맡으신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은 또 우리 답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 뒤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청중분들의 질의를 포함해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시간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박광수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이명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민족정부의 비전이라는 이런 큰 학술대회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사례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를 경험할 필요가 저는 이제 허락된 교수님 계시면 아주 친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플로에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25년도 우리 민족종교협의회가 마련한 학술대회는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내년 또 봄에 또 좋은 주제로 또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